조정메이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과 특징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파동을 하나 만들었죠. 하나 만들고 이제 두 번째 파동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한 이 패턴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저항선을 부딪히지 않았죠. 21선도 기준선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환선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올라갈 때는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하락할 때는 바로 전환선 자리 터치를 했습니다. 전환선이 이제 2689인데 오늘의 저가 2688. 그래서 이제 전환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모습인데, 선물 옵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이 연결 선물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차트는 올라갈 때 21선을 터치했고 반대로 이제 전환선을 정확하게 보면 전환선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상승 시에 21선을 터치하지 않고 하락 시 전환선을 터치. 그다음 선물은 21선을 터치하고 하락 시 전환선을 터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항상 이제 지지나 저항 라인을 정확하게 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떨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본다는 것은 바로 선물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1선 터치, 전환선 지지에 성공한 모습이고, 특히나 코스피보다 이 선물지수의 아랫꼬리가 더 길죠. 아랫꼬리가. 코스피는 1.57% 빠졌는데 선물지수는 1.18% 빠졌습니다. 그만큼 장 후반에 반등도 크게 나왔다는 것이죠. 장 후반에 반등이 크게 나왔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계속 누르고 11시까지 누르다가 주가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11시까지 주가를 누르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등을 가져온 가장 큰 게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시게 되면 계속 1197원에서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 6원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상승 여력은 있죠. 뾰족 저항이라고 표시한 자리, 이 자리가 1210원 정도가 됩니다. 1210원 정도. 바로 이 저항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와야 될 저항값 1210원까지는 무난히 올 것이라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월봉인데요. 월봉에서는 기준선 자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보이죠. 2년 전 2020년 3월달에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이때가 바로 코로나로 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때입니다. 근데 추세선을 연결을 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월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 나온다는 것은 아니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추세의 상단까지는 올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결코 쉽지 않은 흐름이다 라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선물지수가 또 코스피 지수가 전환선을 지지받았다는 의미에서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크긴 했는데요. 코스닥은 아랫꼬리를 달지도 않고 3일 연속 음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일 연속 음봉으로. 근데 하락을 할 때 패턴을 보게 되면 갭을 발생했다는 것이죠. 갭 발생. 갭이 발생하면 갭은 메우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들은 메우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간에는 이제 쌍바닥을 잡으면서 다시 크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이 전저점을 무너뜨리면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 증시죠. 미국 특히 나스닥이 우리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 다우지수는 구름층 상단까지 갔다가
상단까지 갔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고 S&P 500, S&P 500은 구름선 상단까지 가지 않았어요. 전고점도 넘지 않으면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 다 다릅니다. 다우지수는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급락이 나왔죠.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S&P 500은 전고점을 넘어선 채고 급락. 나스닥은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급락이 나온 겁니다. 각각의 의미가 다른데 자, 우리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많이 따라가니까요. 나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요. 1파, 2파, 3파를 만들고 4, 5파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1, 2, 3파를 만들고 다시 하락도 A, B, C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차트가 보시게 되면 쐐기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쐐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좀 약하죠. 쐐기가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상파동은 말이죠. 3파가 길고 4파, 5파 이렇게 이게 정상파동이거든요. 근데 쐐기형 파동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쐐기형 파동은 이렇게 중첩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빠질 때 크게 무너집니다. 크게. 이게 쐐기형 파동입니다. 쐐기형 파동인데 지금 나스닥이 그런 모양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파동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상승할 때 쐐기형 파동이 나온 건 맞아요. 쐐기형 파동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면서 쐐기형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쐐기형 파동 완성으로 보고 들어주고 빼도 되고 또는 여기서 쐐기형 파동의 연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쐐기형 파동의 연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승을 더 모색을 한다라는 거죠. 쐐기형 파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A, B, C로 나왔다가 다시금 상승 파동으로 전개하면서 또 쐐기형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을 잡았느냐 잡지 않았느냐 그거거든요. 바닥을 잡았느냐 잡지 않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바닥을 잡는 패턴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 모습에서 무너지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캔들과 부딪히면서 하락을 할 수 있는 패턴. 지금 저는 두 가지 다 하락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락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5회가 되는지 7회가 될지 횟수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을 50bp를 하게 될 것인지 100bp 또는 75bp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어떤 분은 증시의 호재라고 보는데요. 이번 금리 인상은 호재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도 의 목적 이것도 테이퍼링입니다.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증시의 가장 좋은 것은 계속해서 증시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증시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증시에 공급할 만한 그런 소스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91원으로 빠지면서 숨을 죽이고 있지만 언제든지 12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탈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반등이 어쨌든 나와서 탈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탈출의 기회를 잡아야 되지 반등의 기회를 추가적인 상승으로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된다. 이 시장은 이제는 몸을 추스리고 가급적이면 종목을 줄이고 또 현금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스피도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은 전환선은 9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죠.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크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반등이 크게 나와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900선까지 다다른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캔들을 맞단 바로 이 자리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반등이 크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도 탈출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기회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 5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HMM, 지난해 실적 호조에 상승했고, 그 다음은 우리조명, 지난해 실적 개선에 급등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 호실적 전망의 강세, 그리고 우리 ENL, 우리 조명과 관계된 관계사죠. 역시 실적이 좋아서 급등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유엔 산하기구, PAHO의 수도 백신 공급 기대감 부각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HMM 이제 해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월봉에서 보게 되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120월선에서 5만 1,000원에 딱 부딪혔죠. 작년도 이제 5월 달인데요. 작년 5월 달에 제가 방송을 할 때 120월선은 아주 강력한 매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 매도하신 분들은 좋은 가격에서 매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120월선이 하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월선이 상승하고 있죠. 20월선. 바로 이 20월선과 120월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0월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20월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내려오는 120월선과 20월선이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 120월선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고 20월선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20월선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변곡이 나타날 텐데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HMM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5조 가까운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1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올해 실적만이 아니라 내년과 내후년의 실적을 봐야 되겠죠. 내년과 내후년은 어떠한 모습을 그리는지 실적을 보게 되면 2022년도 올해는 8조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내년도는 4조로 좀 줄어듭니다. 올해가 피크죠. 올해가 피크. 그러면 평균화 시켜서 봐야 되죠. 작년에 7조, 올해 8조, 그리고 내년에 4조,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 평균 정도로 한 5조 정도로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에 너무나 적자가 심했어요.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이제 턴어라운드인데요. 이 실적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12조는 좀 저평가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할 때 보면은 대부분 급등이 나오면서 120과 240 이 안에 들어오고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 종목들에서. 그래서 HM 역시도 단기로 봤을 때는 이 안에 들어올 테지만 여기는 단기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1,000원 부근, 31,000원, 32,000원까지는 무난히 올 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인데, 급등 종목들의 대부분이 일봉에 120과 240 안에 들어오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당분간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HMM은 제가 안내드리는 바로 이 범위 3만원부터 32,000원 사이, 31,000원 부근에서는 매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조명인데, 우리조명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실적이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실적이 좋은데 저평가된 것이 부각이 됐고, 실적이 또 잘 나와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갭상승이 나올 텐데, 갭상승이 나와서 240선을 넘어서도 결국 또 240선 밑으로 회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내일 만약에 갭상승이 나온다? 갭상승이 나오면 그것은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게 봅니다. 매도 타이밍.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어요. 급상승하고 나서 240선 안으로 또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명은 워낙 윗꼬리도 많이 달고 조정도 많이 주는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계속 밀렸죠. 주가가. 우리 조명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계속 치고 간다라는 판단보다는 240선 넘어섰을 때 매도 대응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시 또 파고들 것입니다. 이 밑으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갭상승 시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로조인데요. 이 종목 이제 그 안과 관련 종목이잖아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계속 늘어요. 실적이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은 좀 줄었죠. 그러다가 282, 359, 463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기 중 의료기기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컨택트 렌즈도 제조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렌즈 시장의 증대와 더불어서 매출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회사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재료가 있죠. 치매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눈을 검사하면서 치매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어요. 자, 내년도 400억대의 영업이익을 본다면 시가총액 3,800억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습니다. 121선 위에 올라섰죠. 이제 인터로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거래량도 크게 발생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발생했고 이제 일봉이 저항대, 이 구름층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통과하게 되면 주봉에서는 저항이 없습니다. 월봉에서 역시 저항이 없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구름층 상단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니까요. 그럼 월봉에서 봤을 때 구름층 상단의 저항이 딱 하나 있죠. 35,000원대입니다. 이제 다음 상승은 35,000원대를 향해서 가는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적도 좋고 신용 비율 낮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대가 없는 흐름, 월봉에서 보이는 35,000원대 저항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 20% 정도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ENL인데요. 우리 ENL은 우리 조명과 관계사이죠. 우리 조명, 우리 바이오, 우리 ENL 다 이제 관계 종목인데요. 아까 이제 HMM이 아직 120선에 오지 않았지만 많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120과 240에 부딪히고 윗꼬리 단다라는 거. 그래서 120과 240 아래에 있는 종목이 위로 치고 갈 때 바로 그런 자리가 올 때는 매도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네들이 상승이 끝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 자리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ENL 작년도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시가총액이 800억대니까 저평가돼 있죠. 주봉에서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구름층 상단을 다시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구름층 상단을 도전해서 자리매김하면 다시금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단계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2단계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3단계로 갈 때가 아주 큰 상승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넬은 윗골이 달아서 조금 밀릴 수도 있는 흐름이지만 다시금 상승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고 목표가는 1,800원대 잡고 대응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목표가는 1,800원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일봉상에서 저점을 잡아야 될 자리가 사실 15만원대였어요. 15만원에서 15만 5천원. 바로 여기가 이제 저점 잡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36만원이라는 고점이 오기 전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15만원대. 14만원대부터 15만 5천원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 지지 역할을 하는 거죠. 매물대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행보를 하다가 15만원까지 빠졌습니다. 15만원 저점 때부터 반등이 나온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 이외에 이 회사가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여러 백신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백신 아닌 수두 백신을 유엔 산하기구에 공급한다는 그 기대감 부각으로 오늘 4%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토종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단계에 있죠. 백신의 무용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토종 백신은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 남미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약처에서 토종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주가는 급등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죠.
바로 매물대 자리에서 바닥을 잡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반등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21선이 이제 우하향에서 하락했는데 1차 물론 1차 반등 나올 때 21선 한번 터치하겠죠. 터치하고 좀 누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가장 강한 저항으로 보질 않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큰 저항은 내려오는 61선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하향하는 61선. 이 61선과 만날 때가 큰 저항대다 봅니다. 그 자리가 이제 20만원대거든요. 그리고 후행스팬이 상승할 때 부딪히는 자리가 또 캔들 자리, 그 캔들에 부딪히는 자리 역시 61선과 맞닿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21선은 단기 저항이 돼서 소폭 밀리더라도 그 다음 상승은 61선까지 향해 가는, 그리고 캔들과 부딪히는 바로 그 자리가 저항대가 될 것이다 봅니다. 20만원 부근이긴 한데요. 19만 9천원, 19만 8천원도 잘 생각하면서, 왜냐면 61선이 하향하고 있어서 현재 보이는 61선은 22만원대지만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20만원 또는 19만 8천원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61선의 자리, 그리고 캔들에 부딪히는 자리를 보면서 저항 매도 가격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HAM, MM, 우리조명, 인터로조, 우리에너지, SK바이오선스 이렇게 5종목에 대한 안내를 마쳤습니다. 이외에 이 종목들 외에 대응 방법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으면 문자 주십시오. 물린 종목이나 매도 포인트 대응 안내가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